안녕하세요. 저는 나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었던 가족에게 뒤통수 맞았지만 꿈을 이룬 60대 여자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얼마 전 집안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결혼 전부터 친구처럼 지낼 바았어요.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와 친한 주변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 정말 귀하게 키우고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야겠다 다짐했죠. 하지만 덕이 부족했는지 어떻게 아들만 둘을 낳았네요. 아들 중에서도 살갑고 애교 있는 아이들이 많다던데 저희 집 애들은 둘 다 저희 아빠를 닮아서 무뚝뚝했어요. 결혼해서 40년 가까이 살도록 다정한 말 한마디 한 적 없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거든요. 자기 기분 나빠서 화낼 때 말고 평소에는 말도 거의 없다니까요.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답답해 죽겠다고 가슴 펑펑 치며 살아왔지만 그것도 적응이 됐는지 이제는 포기하고 삽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가족을 많이 아낀다는 걸 아닐까요? 그래도 보기만 한 남편도 아들들도 큰 사고는 안 쳐서 지금까지 큰 소리 나는 일 없이 무탈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들들이 장성해서 다 결혼까지 했는데 큰며느리는 큰아들처럼 묻어나고 속 깊은 아이였어요. 맏며느리 감으로 딱이라 동네에서도 친척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잦아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며느리였어요. 사실 첫인사 오늘날부터 샛노란 미니스커트를 풀적이면서 들어오기에 범상치 않은 아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참 누구를 닮았는지 참 아이가 철이 많이 없더군요. 그때 큰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지 1년이 지나도록 살이 잘 안 빠져서 속상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 형님은 임신하셨나 봐요. 조카가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둘째도 곧 낳으시는 거예요? 우와, 그럼 저 조카가 둘이나 생기는 거네요? 아니에요. 그냥 첫째 임신했을 때 찐살이 아직 안 빠진 거예요. 어머, 죄송해요. 저는 배만 보고 임신하신 줄 알고 배가 좀 나왔죠.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살이 잘 안 빠지네요. 네가 살이 찌긴 멀쩡. 딱 보기 좋은데. 지금도 밖에 나가면 다들 아가씨로 볼걸? 그렇지 않니? 그럼요. 아가씨가 꼭 날씬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근데 아기 낳으면 살피기 어렵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진짜가 보네요. 배가 좀 나왔어도 아가씨 같으세요? 자기야, 나는 살찌기 싫은데 아기 낳지 말까봐 나와도 한 10년 뒤에나 나을까?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이런 말을 해서 큰 며느리를 속상하게 만들었답니다.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말과 행동을 좀 생각 없이 하는 유형이랄까요? 그냥 우리가 좀 참고 넘기면 되겠지 했는데 그것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신누이가 집에 놀러 온 적이 있는데 눈이 진해서 컴플렉스인 사람한테 쌍꺼풀이 잘 됐다고 해서 한 소리 들었고요.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인 시조카에게는 작아서 동생 같고 귀엽다는 소리를 해서 울린 적도 있어요. 친척 모임만 생기면 저는 작은 며느리가 또 무슨 소리를 해서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까 걱정부터 됐답니다. 하지만 이런 건 그냥 웃고 넘길 일들이었죠. 좀 큰 사건은 작은 며느리랑 제가 단두이 시장에 갔을 때 벌어졌어요. 워낙 산만하고 호기심도 많은 아이라 눈을 안 떼고 있었는데 제가 전복을 고르느라고 잠깐 한눈을 판 거예요. 가게 주인이랑 이게 자연산이네 아니네 하며 한창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뒤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뒤돌아보니까 뒤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큰 소리가 나는 게 싸움이 난 모양이더군요.
시장에서 채신머리 없이 뭐 하는 짓인가 싶어 혀를 끌차던 제가 작은 며느리를 찾았는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어린애도 아닌데 눈을 잠시도 뗄 수가 없었다니까요. 미아차기 하는 것처럼 며느리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니는데 뒤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싸움이 난 곳이었어요. 저는 설마 아니겠지 하며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가보았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면서도 저는 현실을 부정했어요. 아닐 거야. 설마 내 며느리가 이런 데서 싸움이나 하고 있을 리가 없어.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거기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 둘째 며느리였어요. 아니, 새아가,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어머님, 글쎄 이분이 여기서 명품 짝퉁 신발 팔고 계시는 거예요. 손님이 사려고 하시기에 저 걱정돼서 그거 짝퉁이라고 혼잣말한 것뿐인데 사장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아니, 그냥 짝퉁이라고만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박음질이 구리다는 둥, 로고가 삐뚤어졌다는 둥, 그거 신으면 없어 보인다는 둥. 아니, 왜 남이 가게 와서 장사 회방을 놓는 거야? 이게 짝퉁이든 짝짝이든 그쪽이 무슨 상관이냐고. 저는 이 신발 제가 백화점에 산 거라 진짜가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짝퉁인 걸 잘 아니까 말씀드린 거죠. 다른 분들이 속아서 사실이 없도록이요. 백화점에서 샀든가 말든가 안 물어봤어. 애초에 시장에서 2, 3만 원에 파는 신발이 명품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빼고는 다 바보, 천치로 하는 거야.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짝퉁 물건 파는 건 불법 아닌가요? 아이가씨, 웃기네. 그래서 시장에 경찰이라도 부르게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안 그래도 저희 삼촌이 경찰이셔서 제가 준법 정신이 투하거든요. 거기 과일들 국내산이라고 써 있는 건 다 맞는 거예요? 그 채소들은 다 유기농 맞아요? 경찰 부르면 다 밝혀집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여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마저 뺏겠다고 이 당신이 인간이야? 둘째 며느리는 시장 상인들을 다 적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 같더군요. 하지만 진짜로 아기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다는데 지적인 부분에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으면 신나서 나서거든요. 자기한테 있는 명품 신발의 짝퉁을 보니 그냥 아는 척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상인들이 때로 달려들어 화내는 걸 겨우 말려가며 둘째 며느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애가 외국에 살다 와서 아무것도 모른다. 한국말도 잘 못한다. 그런 이상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요. 근데 이 일로 큰아들이 좀 곤란해졌나 봐요. 큰아들은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영업사원이라 시장에 있는 큰 약국에 약을 납품하거든요. 그런데 시장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저희 집을 미워한다면서 약사가 자기도 눈치 보여서 거래를 못하겠다고 했대요. 영업사원들은 거래처 하나가 끊기면 큰 일인가 보더라고요. 결국 큰아들이 작은아들한테 재수씨가 시장에 가서 사과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작은아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절대 못한다고 난리쳐서 형제간에 큰 싸움까지 났었습니다. 결국 작은아들이 신발가게 사장한테 가서 사과하는 걸로 겨우 넘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일로 두 아들은 사이가 조금 벌어지고 저는 한동안 시장 근처에 발도 못 들였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얼마 후 제가 남편이랑 같이 동네 뒷산으로 등산을 갔을 때였어요. 날이 쨍쨍해서 성에 2건까지 들렀더니 이웃 사람들도 저희 부부를 잘 몰라보더라고요. 힘들어서 벤치에 앉아 좀 쉬는데 근처 정자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 남편이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다네.
아이고 세상에. 아내 인상 좋고 사람 좋아 보이던데. 은하 아직 모르고 있는 거겠지? 그럼요. 모르니까 그렇게 허실실 웃으면서 돌아다니죠. 아이고 불쌍해래라. 그 남자는 환갑도 넘었다던데 다 늙어서 그게 무슨 추태래요? 남자들은 그런 노망 같은 게 있긴 하지. 능력만 되면 어린 여자랑 한 번쯤. 당신 죽고 싶어? 당장 이혼당하고 싶어. 아이고 참,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지. 아이고, 이 형님은 어차피 능력도 없어서 안 됩니다. 걱정 마세요, 형수님. 능력이 있든 없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름 끼쳐요. 자기 딸 버린 젊은 여자애들 상대로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유, 징그러. 내가 그 집 마누라 찾아가서 확 다 일러줄까 보다? 어허, 큰일 나. 그러다 괜히 가정 파탄범 소리 듣는다고. 가정 파탄범은 바람 피운 그 남편이죠. 그 집은 작은 며느리도 싸가지가 없던데 남편까지 그러고 다니면 어떡해요. 안팎으로 난리가 난 거지. 그 남편도 점잖으니 인상 참 좋게 생겼던데. 하여튼 사람 겉모습만 보고는 몰라. 저는 그 집 추어탕 좋아해서 자주 갔거든요. 부부가 참 금슬이 좋아 보였는데 아저씨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아, 맞다. 그 남자 추어탕집 사장이지요. 사거리에 있는 큰 식당 맞나? 맞아. 당신 복날이면 거기 가잖아. 삼계탕보다 훨씬 개운하고 좋다고. 아이, 이제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그 얼굴 보면 기분 나빠서 있던 밥맛도 떨어질 것 같아. 저는 소문내고 다녀야겠어요. 사람들이 그 추어탕집 안 가게요. 저희가 돈 써봤자 그 상관료 주머니로나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남의 일인 줄 알고 재미나게 듣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저희 집 이야기 같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이 동네 유일한 추어가게 사장이거든요. 옆을 슬쩍 보니 남편의 얼굴이 불끄락 푸르락 하더군요. 제가 말릴 사이도 없이 남편이 정자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거리 추어탕집 사장이 바람을 비운다고요? 못 들으셨습니까? 벌써 동네에 소문 쫙 났는데이 사식이 늦으시네. 아이, 그냥 바람도 아니고 자기 딸 버린 어린 여자랑 눈 맞아서이 명품이고 용돈이고 다 갖다 바친대요. 그 소문은 대체 어디서 들으신 겁니까? 아이, 글쎄요. 나는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당신은 어디서 들었다고 했지? 나는 시장에 갔다가 떡집에서 들었지. 근데 어디다 할 거 없이 요즘 다 그 이야기만 하고 다녀요. 동네 사람들 다 알걸요? 에휴, 얼마나 티를 대고 다녔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참, 세상 말세예요. 말세는 당신들이 말세죠. 알지도 못하면서 떠도는 소문만 믿고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 남편이 두건과 성캡을 벗자 사람들이 남편을 알아보고 놀라더라고요. 신나게 떠들어던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제일 신나게 욕하던 남자는 물 마시다 사례가 들렸는지 쾌쾌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불륜이라니. 어린 여자는커녕 늙은 여자도 만나본 적 없습니다. 동생 여자라고는 아내만 바라보면서 가정이 충실하며 살았는데 왜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까? 당신들이 봤어요? 직접 본 것도 아니면서 함부로 떠들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죄송해요. 전 동네 사람들이 하도 그러기에... 동네 사람들이 그렇다면 다 그런 겁니까? 그 중에서 실제로 본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대요. 당신들은 그냥 재미로 떠드는 건지 몰라도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말 조심하고 사세요. 저희 남편이 평소에는 조용하고 점잖치지만 한 번 화나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날 한참 동안 버럭버럭 소리 지르며 그 사람들을 혼내고 돌아왔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도 남편의 화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혹시 반길 낀 놈이 성내는 거 아니냐? 바람 피워놓고 들키니까 연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믿으니까 당연히 의심조차 안 했어요. 저희 부부는 재산을 다 오픈해서 같이 관리하거든요. 바람을 피우면 지출이 당연히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짠돌이라 용돈을 저보다도 적게 써서 의심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화풀려고 사람들 금방 잊을 거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남편은 계속 분가보더라고요.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누가 당신 닮은 사람 보고 착각한 거 아닐까? 아니면 혹시 우리 며느리랑 같이 있는 거 보고 오해했나? 당신 작은 애랑 밖에서 만난 적 없어? 아, 내가 작은 애랑 밖에서 만날 일이 뭐가 있어. 아니다. 지난주에 고깃집에서 둘째랑 같이 우연히 만났어. 아이, 근데 세아가 내 친구한테 또 말실수를 하는 거야. 걔가 술을 많이 마시니까 그러다가 이혼한다는 이상한 농담을 하더라고. 아, 근데 걔가 얼마 전에 진짜 이혼한 애거든? 그게 속상해서 술 마시는 거였는데 거기 다 대고. 아, 그래서 내가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낸 적이 있는데. 설마 그것 때문인가? 뭐가 그것 때문이야? 아이, 나한테 혼난 게 기분 나빠서 앙심 품고 나쁜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에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렇게 치면 난 둘째 골백 번도 더 혼냈는데 내 소문부터 냈겠지. 당신은 왜 죄 없는 애를 잡아? 그게 아니면 나한테 앙심 품을 사람이 없잖아.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얼마나 잘 지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둘째야. 둘째 며느리 말고는 날 싫어할 사람이 없어. 계속 그러면 내가 당신을 싫어하게 될 것 같네? 괜히 둘째 며느리한테 누명 치우지 마. 걔가 말을 좀 막 해서 그렇지. 속은 얼마나 착한 애라고. 진짜 착한 애면 말을 그렇게 안 하지. 이 상대방 배려 안 하고 여기저기 막말하고 다니는 거 나쁜 거야. 그건 그냥 좀 철이 없는 거고.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 어른이면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줄 줄도 알아야지.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잘 넘어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다음 날 둘째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거든요. 근처에 살고 저랑 사이가 좋아서 평소에도 종종 놀러 오곤 했는데 남편이 부른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두 아이가 잔뜩 긴장해서 집에 왔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보자 당황해서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어제 일로 둘째 며느리를 추궁하려고 부른 게 분명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유치한 면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자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애가 된다더니 진짜더라고요. 앞으로 둘째 며느리 얼굴을 어떻게 보나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주말에 자기들끼리 쉬기도 바쁜 애들을 집에 왜 불러? 제발 어른으로서 체면 좀 지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잠고 있기나 해. 두 분 무슨 일 있으세요? 아, 혹시 싸우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부른 이유는 새아가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다. 여보, 제발 좀 무슨 일이신데요? 저는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요즘 동네에 내가 어린 여자하고 바람을 피운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도는구나. 너희도 들어본 적 있냐? 예. 아,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녀요. 제가 알았으면 가만히 안 뒀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이 소문이 지난주부터 퍼졌다는구나. 내가 너희 둘을 고깃집에서 만난 이유 말이야.
새아가가 그날 또 말실수해서 나한테 크게 혼이 났었지. 그게 벌써 지난주였나요? 저는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솔직히 말하면 다 용서하마. 혹시 그날 나한테 혼나고 이 홧김에 네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 아니야?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을 대체 뭘로 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앙심을 품을 사람도, 그런 말 하고 다닐 사람도 얘밖에 없잖아. 그런 말 하고 다닐 사람이라뇨? 이 사람이 조금 철이 없어서 말을 막 하긴 해도 없는 말 지어내고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하늘의 맹수코, 그런 말 해본 적도 없어요. 미안하다. 리, 시아버지가 지금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야. 당신 제발 그만 좀 해. 증거도 하나도 없는데 며느리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아이, 내 주변에 네가 아니면 그럴 사람이 없잖아.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해명하면 돼. 그럼 나도 다 용서하고 이번 일은 잊을 테니까. 저 정말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해도 안 믿을 거면 뭐하러 부르셨어요? 아버님이 이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저야말로 실망이에요. 그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둘째 아들은 화나서 서로 고함을 찌며 싸우고 저는 속상해서 오는 둘째 며느리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고 서로 감정만 상한 채로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결혼한 후 처음으로 남편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증거가 있어도 증거를 의심해봐야 할 판에 증거도 없는데 자기 심증만으로 며느리를 오해하고 몰아붙이다녀? 그렇게 경솔하고 무책임한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죽 속상하고 화가 나면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에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을 잘 달래주고는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날이 밝자마자 첫째 며느리에게 가서는 남편의 카드와 통장 사용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 후 가지고 시장으로 갔죠. 소문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소문이 커지고 퍼진 곳은 시장에게 분명했거든요. 워낙 말도 많은 곳이지만 지난 둘째 며느리 사건으로 저희 집에 감정도 안 좋았으니까요. 저는 말 많은 걸로 유명한 떡집 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저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뭔지 대여섯 면이 모여 쑥덕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테이블 위에 제가 뽑아온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내 남편이 어린 여자랑 바람나서 명품이고 용돈이고 다 준다는데 그 돈 다 어디서 났냐고요? 내 남편은 한 달 용돈 30만 원도 채 안 쓰는 짠이 중에 짠돌이라고요. 그리고 집안 재산은 다 공동명의라 혼자 못 빼가고 나간 돈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제가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주자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명품은 무슨 고작해야 국밥집 7천 원, 슈퍼마켓 5천 원 그런 것들이 전부였거든요. 저는 한 번만 더 그런 헛소문 퍼뜨렸다가는 명예훼손에 모욕죄로 고소할 거라는 엄포까지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또 소문이 났는지 헛소문이 금세 사그아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닥달해서 둘째 며느리에게도 사과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의심을 버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성화에 못 이겨 사과를 했어요. 그 일의 범인을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이 잘 끝났으니 다 해결됐다 싶었죠. 그런데 해결된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을 괴롭히는 악성 소문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남편 사건이 있고 2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큰아들과 며느리가 놀러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쉬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둘째 며느리가 밖에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얼른 아이를 들어오게 하고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왜 오는지 말을 좀 해봐. 어머님, 둘째 아들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막말을 했다고요? 재수 씨가 아니라 동생이요? 넌 조용히 안 해? 둘째가 뭐 어쨌든. 동네에 또 이상한 소문이 도나 봐요. 이번에는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요. 식당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 안 믿어서 그냥 코웃음 쳤거든요. 근데 남편이 제가 그 소음 퍼뜨린 거 아니냐고. 그럴 사람 저밖에 없다고요. 세상에, 그놈 자식이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이놈을 아주 단단히 혼쭐을 내줘야지.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야. 그렇죠. 역시 어머님은 절 믿어주실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싸우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왜 그런 소문을 퍼뜨리겠냐고요. 그래봤자 제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데 아내가 좋을 게 뭐야.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안 믿어요. 저번에 아버님이 그러셨던 거랑 똑같이 계속 저밖에 그럴 사람 없다는 말만 해요. 어머님, 저 결혼 잘못됐나 봐요. 어떻게 남편이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저에게 안겨 엉엉 우는 둘째 며느리가 안타까워 한숨을 내쉬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남편한테 그런 억울한 의심을 받으면 저라도 열이 뻗칠 것 같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달래주고 있는데 다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죠. 저는 문을 열자마자 아들의 등짝부터 세게 후려쳤어요.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만 믿고 내 아내를 의심해? 아야, 아이씨, 엄마가 모르셔서 그래요. 저도 진짜 속상해 죽겠다고요. 제가 괜히 그러겠어. 쟤도 다 이유가 있겠지. 아서 들어와서 자세히 좀 말해봐라. 아니,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아줌마들이 그러더라고요. 주어탕집 남자가 어린 여자랑 바람 피운다더니 그 집 둘째 아들 놈도 서울에 처울 두고 산다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요? 내가 어린 여자를 만난다니. 그 이야기 그때 다 끝난 거 아니었어? 그랬는데 이번에 제 소문까지 돌면서 부전자 스토리로 엮여서 같이 도나 봐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왜 죄 없는 내 아내를 잡아? 저번에 아버지 말씀 들을 때까지만 해도 저도 설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딱 제가 이 사람이랑 싸우고 난 뒤에 그 소문이 시작됐어요. 얼마 전에 얘가 제 친구한테 보톡스 맞은 거 아니냐고 하기에 제가 화냈거든요. 남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저는 진짜 시술이 너무 잘 되신 것 같아서 한 말이거든요. 그렇게 좋은 병원 있으면 저도 추천받고 어머님께도 말씀드리려고요. 내 친구가 안 했다는데도 굳이 굳구지요. 그래서 그날 제가 말 조심하라고 엄청 화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요. 얘 아니면 저에 대해 나쁜 말 하고 다닐 사람 없잖아요. 밖에서 술이라도 먹고 김에 이상한 소문 퍼뜨린 게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둘째 며느리가 분명하다고 할 때는 아니라고. 그렇게 펄쩍을 뛰더니 저원의 시장 사건부터 한 말씀 드려야지 하긴 했는데 재수씨, 제발 말 조심해 주세요. 저는 정말 아니라니까요. 술김에 그랬겠지. 당신 술 마시면 자기가 한 말도 잘 기억 못하잖아. 아무리 술을 마셔도 내가 미쳤다고 그런 말을 해? 난 거짓말도 안 하고 밖에서 당신 욕은 더더욱 안 해. 술 마시면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더라. 그러기에 조심했어야지. 동서. 재수씨 입 때문에 언젠간 한번 큰 사고 터질 줄 알았어요. 당장 나가서 해명하고 오지 못해. 너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다 뭐냐?
저 빼고 온 식구가 한마음으로 둘째 며느리를 범인이라 확정지며 비난하더라고요. 잠자고 듣고 있자니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억울해서 다시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울면 다 해결될 줄 알아? 너 이제 어쩔 거야? 남편을 밖에서 첩까지 두고 다니는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좋냐? 다들 입 닥치지 못해.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원 식구가 조용해져서 저만 바라보았습니다. 입지라는 거친 표현 같은 건 제 인생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놀란 얼굴로 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만큼 우리 가족들한테 실망해 본 적이 없어. 둘째. 너, 내 아내가 그런 말 하고 다니는 거 내가 봤어? 내가 직접 들었어? 증거가 단 하나라도 있어? 아이, 그건 아니지만 정황상 너무... 정황상이라니. 내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증거는 없고 내가 본 것도 들은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황상 맞겠지. 아는 경솔함. 얘는 내 가족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내고 그런 사람을 의심하고 비난하려면 최소한 친구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엄마는 너무 이 사람 편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오죽하면 이러겠냐고요. 나도 오죽하면 내 배로 낳은 아들을 두고 며느리 편만 들겠니? 네가 하는 짓이 하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그런다. 다들 똑같아. 어떻게 이 집안 남자들이 똘똘 뭉쳐서 이 작은 애 하나 잡아먹지 못해서 아니야. 증거 하나도 없이 사람 잡는 거, 밖에서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 아, 우리가 어디 그래? 세아가 평소 행실이 문제가 많았잖아. 우리 집안에 쟤 빼면 이런 문제 일으킬 사람이 될지 어디 있겠냐고. 당신이 제일 문제야. 어른이 돼서 함부로 며느리 다시 낳으면서 괸난에 잡으니까 아들이 똑같이 배워서 하는 거 아니야. 나 당신한테 정말 크게 실망했어. 왜 아버지한테 그러세요? 저는 아버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수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의심할 때도 넌 얘를 믿어줘야지. 그게 부부야. 오직 너 하나 믿고 시집와서 친구, 친척 다 떨어진 타지에서 외롭게 지내는 애한테 네가 어떻게 그래? 아내 지켜줄 방패는 못해줄 망정 찌르는 칼이 되지는 말아야지. 증거도 하나 없이 어떻게 아내를 의심해? 하지만 증거를 어떻게 찾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럼 그 증거 내가 찾아줄게. 누명 벗겨지면 너 세아가 앞에 무릎 꿇고 사고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은 얘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돼. 내가 분명히 말했어. 저는 둘째 며느리의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선언한 뒤 식구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새아가를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지금까지 제가 며느리 흉들 소리만 했던 것 같은데 늦었지만 칭찬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둘째 며느리는 가슴 아프게도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저희를 부모님처럼 생각해주곤 했죠. 며느리라면 시댁 행사를 부담스러워 꺼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둘째 며느리는 시댁에 무슨 일이 있든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아이였어요. 제 환갑잔치 때 그냥 외식하자는 걸 굳이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때는 새아가에 대해 잘 모를 때라 저는 말도 못하고 내심 혼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비싼 호텔 한정식보다 더 맛있고 고급스러운 생일상을 차려주더라고요. 친척들마다 어찌나 칭찬을 하던지 그때 정말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피담을 키운 두 아들한테도 그런 효도는 못 받아봤거든요.
둘째 며느리의 반전 매력은 요리를 정말 잘한다는 거였습니다. 타고난 재능인지 처음 해보는 요리를 레시피 보고 뚝딱 만든 게 요리 경력 40년인 저보다 훨씬 낫더라니까요. 어찌나 맛깔나게 하는지 제가 대충 요리한 것도 작은 애가 꾸며놓으면 몇 배는 더 맛있어 보였죠. SNS에 음식 사진을 올린 게 인기가 많아서 인플루언서인가 뭔가가 돼서 돈도 많이 번대요. SNS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른다는데 그래서인지 업체에서 선물을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프라이팬이나 냄비 같은 조리도구도 받고 한우나 랍스타 같은 비싼 식재료도 많이 받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며느리는 자기 혼자 쓰지 않고 좋은 걸 챙겨다가 저희 집과 큰애 집에 보내주기 바빴어요. 평소에도 좋은 게 있으면 가족들 먼저 챙기고 나는 착하고 정말은 예쁜 며느리랍니다. 그리고 세아가 시집 본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 같이 여행 가서 텐션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서 잔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화장실 갔다 오던 둘째 며느리가 제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제가 잠결에 차낸 이불을 다시 잘 덮어주며 토닥여주기까지 하고 자기 자리로 가더라고요. 그 손길이 참 따뜻해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잘 못 받아봤거든요. 엄마가 있었다면 내가 잘 때 이렇게 해주셨겠지 싶어 뭉클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둘째 며느리가 말을 아무리 밉게 해도 전혀 밉지가 않았어요. 심성은 누구보다 착한 아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 며느리의 누명을 꼭 벗겨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파헤칠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사건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있었거든요. 둘째 며느리 누명 벗기기 작전이 시작된 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새 고민하던 저는 아침이 되자 은밀하게 다시 시장에 있는 떡집을 찾아갔습니다. 떡집 사장은 동네에서 청축이라 불리는 여자였는데요. 그 동네에서 가장 입이 가볍고 또 가장 발이 넓은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도착하니 벌써 시장 사람들하고 떠들고 있기에 저는 가져간 쌀을 내밀며 가래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고 청주댁과 저 둘만 남았을 때 제가 말을 꺼냈어요. 청주댁, 요즘 좀 바빠요? 아유, 바쁘긴 뭘 바빠요. 대목도 다 지나갔으니 너무 한가해서 탈이죠. 그럼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요즘 우리 집에 대한 소문이 또 돌고 있는 거 알죠? 아유, 아니에요. 몰라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마당발 청주댁이 모를 리가 있나? 우리 둘째 아들에 대한 소문 도는 거 나도 다 들었어요. 괜찮으니까 말해봐요. 아유, 그게 절대로 제가 낸 소문은 아니고 저도 그냥 들은 거예요. 글쎄, 그 집 둘째가 바람을 비우는데 서울에 그 여자 집도 마련해줬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첩이랑도 같이 사는 꼴이라고.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걔는 그럴 돈도 없을 뿐더러 서울 안 가본 지 오래됐어요. 주말에도 집에만 콕 박히니까.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다 부인하고 다녔거든요. 부인해봤자 아무도 안 믿을 거 나도 알고 청주택도 알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내가 그 범인을 찾아내야겠어요. 범인을 어떻게 찾아요? 내가 직접 움직이면 범인이 숨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동네 청주댁 귀한 후 발길 안 닿는 곳이 없잖아요. 청주댁이 나 대신 좀 알아봐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 가족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면 은밀하게 나서서 소문의 근원을 찾아봐요. 내가요, 형님.
제가 무슨 탐정도 아니고 그런 능력 없어요. 장사해야 돼서 그럴 시간도 없고요. 내가 설마 공짜로 부탁하겠어요? 범인만 찾아주면 원하는 명품 가방 하나 바로 사줄게요. 지금 명품 가방이라고 하셨어요? 저만 믿으십시오, 형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댁은 명품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카드비까지 내서 명품을 사다가 딸에게 딱 걸려서 카드를 압수당했다는 소문이 자아했어요. 그래서 명품 가방 이야기를 했더니 역시나 바로 넘어오더라고요. 청주택의 능력을 믿는 저는 든든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야기는 가족들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용히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시 얼굴을 가린 채 뒷산과 동네 사랑방을 돌아다니며 혹시 또 다른 소문이 없나 알아봤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드디어 제가 기다렸던 소문이 뒤렸습니다. 이번엔 바로 저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그 이야기 들었어? 글쎄, 추어탕집 부부가 사실 쌍방이라며. 아, 그거 나도 들었어. 그 집 둘째는 엄마가 밖에서 나온 애라던데? 어쩐지 첫째만 아빠를 빼앗고 둘째는 하나도 안 닮았더라니. 세상에. 아이, 그 아줌마 참하고 조신하게 생겨가지고 불륜이라니 상상도 안 되네. 역시 여자들은 믿으면 안 된다니까. 믿으면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렇게 치면 남자는 그 집 아버지랑 아들들 다 불륜이라던데 남자들이 더하지? 아, 그래도 그 집 아줌마는 진짜 관상에 불륜이 없잖아. 이 차심사 임당같이 생겼는데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원래 얌전하게 생긴 사람들이 호박씨도 잘 가고 그러는 거야. 나처럼 대놓고 광활하고 센 사람들이 오히려 더 착실하고 의리 있고 그래. 아이고, 예, 그러시든가요. 아무튼 나는 이제 그 추어탕집은 안 가려고. 그렇게 도덕심 없는 사람들인데 음식은 제대로 만들었겠어? 맞네. 김치도 중국산 쓰면서 국산이라고 써놓고 그럴 것 같아. 추어탕도 미꾸라지 아니고 뱀장어 같은 거 넣는 거 아니야. 바보야. 뱀장어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넣어주면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그래, 난 요리를 안 하니까 몰랐지. 아무튼 나도 그 집 못 믿겠다. 앞으로 절대 안 가. 아니라고 부정할 의지조차 생기지 않는 얼토당토하는 헛소리에 저는 고개만 절레절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핸드폰을 바라보며 청죽의 연락을 기다렸죠. 이 소식을 못 들었을 리 없는 청주댁이 분명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 중일 테니까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고 저는 오늘은 아닌가 보다 하고 실망하며 그냥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청주 댁이더군요. 선잠에 들었던 저는 금세 깨서 남편 몰래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청주 댁이 아파트 밑에 있는 놀이터로 나오라고 은밀하게 속삭이더군요. 저는 겉옷을 대충 챙겨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청주택을 만나러 갔습니다. 청주택이 야밤에 혼자 비장한 표정으로 스파이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왔나? 미행은 없었는지 뒤를 잘 확인하라. 오바하지 말고 빨리 본록만 알려줘요. 엥? 오랜만에 재밌었는데 좀 받아주지. 제가 임무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 저한테 형님 소문을 들려준 건 과일가게 이 씨였거든요. 이 씨는 그걸 그은 김 씨한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 씨한테가 보니까 본인은 철물점 전 씨한테. 아니, 그래서 누군데요? 그래서 타고 들어가서 파악해 본 결과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고민하느라 늦었네요. 괜히 화목하던 가정 파탄내는 거 아닌가 했어요.
혹시 우리 식구 중에 하나예요? 네. 하지만 가족이라면 더 알아야 하는 문제니까요. 이건 절대 명품백 때문이 아니라 형님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말은 믿기 힘드실 것 같아서 녹음을 해왔어요. 청주 때 핸드폰에 녹음한 범인과의 대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낯익은 목소리에 한 번 대화 내용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죠. 범인은 바로 둘째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남편의 누나, 저의 시누이였습니다.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저는 아침이 밝자마자 남편을 깨워서 근처에 있는 시누이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는 남편과 시누이는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청추대에게 넘겨받은 녹음본을 틀었습니다. 국밥집 정씨한테 들었는데 추억당집 언니 불륜 얘기를 형님이 하셨다면서요? 제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저한테만 살짝 얘기해 주세요. 그거 진짜예요? 비밀로 해줄 거지? 그럼요. 제가 그 언니랑 얼마나 사이 나쁜지 아시잖아요. 그때 그 언니 남편 이야기 하다가 걸린 걸로 저한테 얼마나 화를 내든지, 어휴, 그대로 다시는 안 보고 살아요. 우리 올케가 착한 척하지만 원래는 그렇게 성격이 못됐다니까. 그래서 내가 참고 참다가 한 이야기야. 얌전한 척하지만 우리 동생 뒤에서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니는 여자라고. 그 집 둘째도 밖에서 나오네? 맞아. 저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끄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시누이와 남편의 얼굴이 둘 다 흑빛으로 변했더라고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시누이를 보는데 시누이는 남편의 눈을 애써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게 다 누나였어? 아, 누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불륜이라니. 둘째가 내 아들이 아니라니. 그러게. 내가 진작 유산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잖아. 네가 내 말 안 듣고 욕심부리니까 내가 이런 짓까지 하지. 유산이요? 고작 그것 때문에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신 거예요? 고작이라니. 그게 돈이 얼만데. 아니, 부모님이 우리한테 똑같이 나눠주셨잖아. 나한테는 땅, 누나한테는 아파트. 거의 똑같지. 아니, 정확히 따지면 누나가 받은 아파트가 더 비쌌어. 그때 가격이 같았으면 뭐해. 나중에 네가 받은 땅은 거의 3배 가까이 오르고 우리 집은 한 푼도 안 올랐는데. 아들만 위하던 아버지가 일부러 너한테만 좋은 거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땅값 오른 거 나눠달라고 말했잖아. 그 땅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나누게 몰라마요? 말도 안 되는 변명 하지 마세요. 저희는 형님이 받은 아파트가 몰랐으면 그냥 축하나 해드렸을 거예요. 욕심 부리신 것도 형님이고 이런 양심 없는 짓 하신 것도 형님이에요. 땅 팔았으면 나도 누나 생각해서 얼마라도 나눠줬을 거야. 아, 근데 어떻게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이랑 아내한테까지. 누나가 사람이야? 나눠줬을 거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실제로 준 게 한 푼도 없는데. 네가 그렇게 욕심 부릴 때부터 나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생각 다 버렸어. 남편과 시누이는 언성을 높여가며 서로 죽일 듯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그렇다 쳐도 시누이는 뭘 잘했다고 계속 큰 소리를 치는지 어이가 없었죠.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눈치였거든요. 어쨌든 저는 찾아간 목적을 달성했으니 둘만 남겨둔 채 조용히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서 핸드폰의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죠. 이 순간을 위해서 청주택에게 녹음하는 방법까지 배워왔거든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살다 보니까 증거를 모아야 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먼저 가족 단체 카톡방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녹음 내용을 다 들려주었죠. 다들 시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놀라고 그동안 힘들었겠다고 저를 걱정하는 척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소문을 안 믿었다며 모함일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화살을 돌려서 제 시누이를 무섭게 욕하더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몹을 불륜하고 저를 욕하고 있었을 사람들이 얼굴 싹 바꾸는 모습을 보니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소문이라는 게,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실감했어요. 어쨌든 일을 다 마친 저는 꽃집에 들러서 꽃을 한 다발 샀습니다. 그리고 저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둘째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죠. 둘째 며느리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달려와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는 온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제 모자란 아들은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더군요.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진짜 가족은 어머님밖에 없어요. 평생 어머님한테 충성하면서 살게요. 감사하기는 아들을 저런 모지리로 키운 애가 미안하지. 다 내 잘못이다. 자식 교육을 좀 똑바로 시켰어야 하는데.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우리 며느리한테 선물 가져왔어. 누명 벗은 거 축하한다, 새아가. 저는 뒤로 감추고 있던 예쁜 꽃다발을 둘째 며느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한바웃음 짓더니 다시 눈물을 펑펑 쏟아내더라고요. 어머님, 너무 감동이에요. 남편한테도 못 받아본 꽃다발을 어머님께 받게 될 줄 몰랐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여보,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지금 나가서 꽃다발 사올까? 당신을 위해서라면 100개라도, 아니, 꽃집이라도 사올 수 있어. 으이그, 말이나 못하면 당신은 어머님 덕분에 용서받은 줄이나 알아. 어머니 아니었으면 나 진짜 이혼했을 거야. 알지.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당신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여자분한테 평생 충성하면서 살게. 그때 추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제 남편과 큰아들, 큰며느리가 문 밖에 와 있었습니다. 자기들 지은 죄를 아는지 민망한 얼굴로 쭈뼛대면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웃겼지만 짐 환난 얼굴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들어오자마자 둘째 며느리에게 가서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제 남편을 무릎까지 꿇으려는 걸 둘째 며느리가 겨우 붙잡고 말렸습니다. 다들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착한 둘째 며느리가 괜찮다고 웃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게 다야? 노명 벗겨지면 새아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기로 했잖아. 여보, 뭐 갖고 싶어? 말만 해. 나 진짜 내 심장이라도 뺏어줄 수 있어. 그만큼 너무 미안하고 사랑해. 그런 걸 어디다 갖다 쓰니? 마음은 돈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물질로 보상해. 새아가 뭐 갖고 싶니? 이번 기회에 다 말해. 지은 죄들이 워낙 크니까이 사람들이 다 해줄 거야. 그래, 아이 뭐든지 다 말해라. 내가 그거라도 해야 죄책감이 덜어질 것 같구나. 그러면 저희 또 여행 가요. 저번에 가족여행 갔을 때 정말 행복했거든요. 저 유치원 때 말고는 가족끼리 여행 가본 적이 없어서요. 이번 일로 가족들한테 질렸을 법도 안 돼. 또 하고 싶은 게 가족여행이라니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세 부자는 서로 앞다 여행 갈 때 들기 좋은 명품백도 사주겠다.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끊어주겠다. 난리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둘째 며느리도 같이 웃고 말았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시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그날 저희 가족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다 나눴습니다. 서로 고마웠던 점, 서운했던 점들 모두요. 둘째 며느리는 그동안 자기 말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받은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앞으로 말조심을 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정말 그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한동안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 해도 되냐고 몰래 물어보곤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혼자서도 말을 잘 거르게 됐죠. 수다스러운 건 여전했지만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참고 생각을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둘째 며느리의 말에 상처받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호소문 사건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작은 며느리도 다른 가족들도 배운 게 있어 다행이었어요. 큰 고비를 넘긴 저희 가족은 더 화목해지고 더 단단해졌답니다. 콧소문은 퍼트린 제 시누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고소하고 싶었어요. 제가 마침 녹음을 해서 증거도 충분했으니까요. 남편도 처음에는 그러자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누나인데 고속하지는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피가 섞인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시누이가 했던 짓은 동매는 물론 친척들에게까지 다 소문이 나서 시누이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정도면 충분히 벌받았다고 생각해서 남편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시누이와는 이후 인연을 끊고 다시는 안 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며느리들이 손주 데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주는 통에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지난 사건으로 둘째 며느리는 저에게 평생 충성한다더니 정말 딸처럼 더 잘해주었거든요. 첫째 며느리도 제가 둘째한테 하는 걸 보고 감동받았다며 역시 요즘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 딸이 둘 생긴 기분이라 저도 드디어 딸을 갖고 싶다는 꿈이 이루어졌답니다. 늙게이 정도면 최고의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최고로 행복한 할머니라고 소개하고 다닌답니다. 저희 집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저의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전해지길 바라며 이만을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시킨 50대 중반 느기 엄마입니다. 친정에서 맞으라 가장 노릇도 해야 했고 일만 하다 보니 제 외모를 돌볼 시간도 없었죠. 그러다 순하디순한 남편을 직장에서 만났고 저희들은 불꽃 같은 연애보다는 그냥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주는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늦은 결혼이니까 따질 것도 없었고 그냥 우리들이 잘 살면 되길지 생각했는데 그 어렵다는 홀씨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랑 아버지는 나랑 많이 달라. 외향적이시고 뭐 여자친구도 많으셔. 그래서 자기가 좀 놀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젊게 사신다 해야 하나? 여튼 그래. 젊게 사시면 좋지 뭐. 자기가 힘들었겠다. 아버지 모시고 산다고. 별로 그런 거 없었어. 건강관리도 너무 잘하시고. 뭐 그리고 노인정에서 할머니들이 반찬이며 김치며 말도 마. 난 아버지 혼자 드시고 밥 걱정해 본 적이 없어. 자기도 그런 걱정 없을 거야. 참 이상했습니다. 홀씨 어머니 모시는 것보다 홀씨 아버지 모시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은 시아버지에 대해 별로 신경 쓸 게 없다고 하니 더 궁금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엔 분가를 하려고 했다가 혼자서도 척 잘하신다는 시아버지라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모르시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는 같이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우리 동훈이 짝으로 딱이라 생각했어. 이 피부가 참 곱구나. 눈도 예쁘고. 또 시작이네. 하여튼 치마만 두르면 다 좋다지. 야, 너 조용히 안 해? 아빠 언니는 아빠 며느리예요. 외모 그렇게 평가하는 거 실례라고요? 아이, 며느리 예쁘다고 하는 게 뭐 죄냐. 여자만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너 새언니 왔는데 그만 좀 해. 어이, 둥절했습니다. 저보고 예쁘다고 해주신 시아버지가 뭐가 문제인지. 신우들의 첫인상은 아버님과 그리 친해 보이진 않았죠. 언니,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우리는 우리 오빠 장가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아버지랑 둘이 살겠지 생각했는데 언니가 와서 너무 고맙고 그래요. 동훈 씨한테 들어보니까 아버님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친구분들한테도 인기 좋아서 제가 별로 신경 쓸 게 없던데요. 제가 복 받은 거죠. 언니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아버지 저러는 거 진짜 싫어요. 솔직히 내 얼굴에 침 뱉기지만 우리 아버지 바람기가 좀 있어요. 모임도 엄청 많고 아마 친구의 반 이상이 여자친구일걸요? 작년에 김장했다고 얼마나 갖다 주던지 진짜 처치곤란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시아버지가 바람기가 있다는 이야기에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신우들이 아버님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도 그제야금 이해가 됐고요. 불쌍한 우리 엄마. 작년까진 우리가 다 챙겼어요. 아버지는 엄마 기대면 어떨 땐 놀러 갔다가 깜빡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우리 아버지 기억력 엄청 좋거든요. 근데 엄마 기를 까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엄청 소갈이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언니, 우리는 아버지 잘 모셔달란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귀일의 제사만 좀 잘 지내주세요. 들어보니 생전에 시어머니가 아버님 바람기 때문에 엄청 속상했다고 하니 신우들은 그런 아버님이 달갑지도 않았고 돌아가신 시어머니 길을 좀 잘 챙겨달란 이야기를 저에게 한 것이었죠. 한편으로 이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님을 미워할 수도 없고 전 중립을 지키기로 생각했죠. 애들이 그런 말을 해. 하여튼 철손이들이 없다니까. 그런데 들어보니까 어머님도 참 안 되셨어. 평생을 바람께 있는 남편 때문에 사랑도 못 받고 사셨잖아. 자기가 몰라서 그래.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아는 거지. 걔네들 말 너무 믿지 마. 아버지는 내가 잘 알아. 난 아버지가 저렇게 건강하게 자기 관리하시고 친구분들하고 잘 지내시는 거 너무 보기 좋아. 동서들은 어때? 뭐 둘 다 멀리 사니까 거의 남이진보. 걔들도 엄마 기돈만 보내지 잘 안 와. 신경 쓰지 마. 시행일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다는데 저는 남편이 자꾸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니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 집 가족으로 소속되기엔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신혼 6개월 만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제주도로 일령 발령을 가야 한다는 거였죠. 아니, 회사에서 당신 신혼인 거 몰라? 어떻게 제주도를 보내? 우리는 신혼인데. 아이, 내 나이가 신혼이 아니잖아. 제주도 지사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오면 승진이 빨라져.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참자. 내가 매주 올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버님이랑 둘이 살아야 한다고. 벌써 어색해. 근데 우리 아버지 알잖아. 쿨하셔. 그리고 알아서 다 하시고.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돼. 아, 그 세워하우스 알지? 아버지랑 그런 거 한다고 생각해. 세워하우스는 무슨? 남편은 결국 제주도로 떠났고 아버님과 저는 공항에서 하늘로 뜨는 비행기를 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죠. 아버님도 얼마나 불편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혜미야, 나 오늘 정순이랑 영자랑 점심 먹기로 해서이 빨리 가면 안 되겠냐? 네, 정순이 영자가 누구예요?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 아이, 나 여사친 많아. 매일이 약속이다. 자, 우리 빨리 가자이. 약속 늦겠다. 아, 네. 아버님이랑 둘이서 지내는 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 여사친들이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놀다 가고 또 반찬이며 김치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챙겨주니 이건 뭐 제가이 집에 손님 같은 기분까지 들더라니까요. 재우씨, 나왔어. 정자, 내가 공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찍 왔네. 내가 재우씨랑 같이 가려고 픽업하러 왔지. 역시 정자씨는 신세대라니까. 그런데 영자가 무릎이 아파서 오늘 배드민턴을 못 친대. 에휴, 그러면 짝이 안 맞는데. 그러게. 아이, 맞다, 에미야. 너 운동도 할 겸 오늘 우리랑 배드민턴 치자. 제가요? 그래, 그러면 되겠네. 이 언니가 오늘 한 가르쳐 줄게. 자, 빨리 가자, 빨리. 저는 그렇게 아버님의 여사친들에게 이끌려 배드민턴도 치고 등산도 가고 심지어 고스톱도 같이 줬습니다. 그것까진 그렇다 쳐도 아버님의 인기는 정말 웬만한 아이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대단했죠. 하루는 노래교실을 갔다 오셨는데 아버님 티셔츠가 다 늘어져 오신 겁니다. 아버님, 옷이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다이씨 애비가 인기가 많아서 그래. 오늘도 정자랑 영자가 날 두고 싸우는데 아이고 말도 마라.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야, 내가 최우 씨랑 안기로 했잖아. 뭐라는 거야? 재우이, 어제 나랑 한기로 했지. 난 누구든 환영이요. 비켜? 네가 비켜? 이게 진짜 비키라고. 아, 머리 안 놔. 놔 빨리. 아이, 왜 이래. 아이고, 아이고, 참. 두 할머니는 시아버지를 차지하려고 싸움이 붙었고 아버님은 중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둥 터지게 된 꼴이었죠. 전 제가 걱정했던 그 어색함은 없어서 좋았지만 그냥 여자로 봤을 때 아버님이 좀 바람둥이 기질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들도 그렇게 말을 해서 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됐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11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는데 아버님 방에서 웬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TV 소리인가 하고 넘어갔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죠. 전 이상해서 아버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요즘 주무실 때 TV 켜놓고 주무시던데 그게 숙면에 안 좋대요. 아이, 나 9시 뉴스 아니고 안 보는데. 근데 요즘 12시 다 돼서 자꾸 소리가 나서요. TV 보시나 했죠? 아, 그거? 내 먼 친척이 미국에 살아. 그래서 밤에 통화해. 내가 걔랑 어릴 때 지냈거든. 아, 그러셨구나. 전 그것도 모르고. 아니, 자꾸 밤에 아버님 방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전 정말 우렁각시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 괜찮다. 아이, 물 먹다가 목에 걸렸네. 그런데 농담으로 말했던 우렁각시는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매일 반찬이 조금씩 없어지고 또 아버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밤에 드신 것 같은 접시들을 설거지하는 걸 몇 번이나 목격했죠.
전 너무 이상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촌이랑 통화를 하는데 왜 밤에 무언가를 먹고 난 그릇을, 그것도 새벽에 설거지를 하는지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님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냄새가요. 당신 이번 주는 안 와? 일이 많아서 미안해. 참, 여보, 아버님 외국에 사촌 동생 있으셔? 외국. 아유, 우리 친척 중에 외국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 왜? 아니야. 여튼 빨리 와. 보고 싶어. 알겠어.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확신했고, 저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을 짰습니다. 아버님, 저 애비한테 좀 다녀오면 안 될까요? 3박 4일 정도요. 아이, 안 그래도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다. 부부가 같이 있어야 하는데, 참,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으니 애비하고 지내다 와라. 난 괜찮아. 내 여사친들 있잖아. 아,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에게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며칠 똑같은 시간, 밤 10시부터 집 근처에서 잠복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 방에만 불이 켜진 게 보였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버님이 11시가 되자 대문을 열고 두이 번 거리시더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택시에서 한 여자가 내렸고 아버님이 그 여자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손을 잡고 포옹까지 하는 겁니다. 전 준비하고 있었던 핸드폰으로 그 현장을 사진으로 찍고 이걸 누구한테 확인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신호들이 생각났죠. 신호들은 아버님의 연애사를 안다고 말한 게 생각나서 신호들에게 사진을 보내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모, 이 여자 누군지 알아요? 누구야? 어머, 언니, 그 여자잖아. 그렇네. 언니, 지금 그 여자 어딨어? 왜 언니가 이 여자 사진을 찍었어? 지금 우리 집에 있거든요. 나 지금 애들 재우고 금방 갈 거니까 당장 갈 테니까 딱 붙들고 있어. 전 신우들이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지 몰랐습니다. 신우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니 엄청 화를 내며 당장 달려오겠다는 말에 괜히 보냈나 생각도 했습니다.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저는 신우들이 오기 전에 시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저기 아버님. 응? 아, 왜? 무슨 일이 있어? 아이, 안색이 안 좋구나. 제가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무슨 실수? 아버님, 저한테만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 이제 거 다 받고요. 숨기기에는 너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고모들에게 다 알렸어요. 아버님, 밤마다 저희 집 찾아오는 그분 누구세요? 아이, 아버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면 당당하게 만나시면 되지. 왜 도둑냥이처럼 저희 집에 와서 아버님 방에 있다가 새벽 되면 가고, 제 입장에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 오늘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 아버님이 왜 그분을 당당하게 못 만나시는지 알아야겠어요. 아유, 언젠가 알려줄 줄 알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너한테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니, 도대체 누구신데요? 네, 시어머다. 시어머니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말하시는 건 아닐 거고, 새 여자친구분이세요? 아니, 그 사람이 진짜 내 첫 번째 마누라야. 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님 주변에 그 많은 여사친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첫 번째 마누라라니. 도대체 여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첫 번째 마누라라는 말은 뭔지 헷갈렸죠. 아버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어머님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동훈 씨한테는 어머님은 한 분이라고 들었고요. 그럼 그분이랑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거 말고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가 억지로 이혼을 시켰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근데 용기가 없었고 하늘에서 내 시애미가 보는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그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우렁각시라 오해했던 그분은 시아버님에겐 평생을 다 줘도 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여인이었죠. 얼굴도 예뻤고 마음까지 고운 그런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둘은 혼인을 하고 그렇게 3년을 살았는데 3년이 다 되도록 자손을 보지 못했죠. 자그마치 3년이야, 3년. 고추 달린 거 하나 못 나와도 뭐 하나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밤마다 대체 둘이 뭐 하니, 응? 손만 잡고 그저 웃기만 해. 너는 여자라면 애비를 꼬셔서라도 하늘에 표를 따야 할 거 아니야. 혹시 애비가 너 피하냐?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대체 왜 애를 못 갖는 거야? 문제는 너야. 너 집안 좋으면 뭐해? 애도 못 낳는 평신인데. 시아버지 이야기로는 시할머니께서 첫째 시어머니가 애를 못 낳는다고 엄청 구박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애 낳으면 여자 탓을 하는데, 옛날에는 소방 맞고 쫓겨나도 아무도 손가락질 아는 사람이 없었단다. 그래도 그 사람 그 모진 시집살이 다 견디고이 끝까지 내 곁에 있으려고 했는데, 하지만 시아버지와 첫째 시어머니에겐 결국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아니, 네가 창남이면 창남으로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누군서 이래. 내가 걔 내쫓으라는 말은 안 한다. 그리고 둘째만 놀라두고 애 낳는 사람들 많아. 알잖아. 우리 동네만 해도 몇 집이 된다는 거. 좀 더 노력해 볼게요,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녀 몸에 금태 둘렀냐? 도대체 왜 그 물건을 그렇게 싸고 돌아? 너는 그럼 평생 자식도 없이 살 거야? 그러고 싶어? 이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이제까지 기다렸어. 과수받지 말지. 거기는 너보다 장가도 늦게 갔는데 벌써 애를 낳았어. 그리고 둘째까지 가졌단다. 넌 내 나이 먹는 거 생각 안 해? 내 나이 때 우리는 너들 벌써 다 키웠어. 아휴, 나도 이제 못 참아. 봐둔 처자가 있으니 그리 알아. 어머니, 결국 시할머니의 등살에 문 이겨 시아버지는 둘째 처를 보기로 했습니다. 순실아, 난 진짜 너밖에 없어. 알지? 알아요. 다 내 잘못인걸요? 난 그 여자와도 모른 척 할 거야. 달라지는 건 없어. 난 너랑 검은 머리 파불이 될 때까지 살 거야. 여보. 그렇게 두 분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시어머니는 시할머니를 넘는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자, 여기는 재우 둘째 처다. 서로 인사해라. 형님 안녕하세요. 네, 지가 손이인데 말하는 꼬락서니하고는 네가 얘를 딱 잡고 잘 가르쳐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시집서 3년이 넘도록 뭘 한 거야? 아휴, 둘째 네가 형님한테 잘하고 애미는 둘째가 원래 내가 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보살펴라. 알겠냐? 네. 시할머니는 애가 들어설 수 있도록 좋다는 약재와 음식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먹였고 그 뒤치다꺼리는 모두 첫째 시어머니의 몫이었죠. 결국 시아버님은 시어머니와 임신에 성공했고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첫째 시어머니에 대한 구박을 시작했습니다. 형님, 나 곶감 먹고 싶은데. 어? 곶감. 시장에 있으려나 모르겠네. 일단 가서 구해볼게. 그리고 한약에서 탄내가 나던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 건데.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죠?
아니야, 내가 불 조절을 잘 못했나 보네. 앞으론 조심할게. 시어머니는 구박은 물론 첫째 시어머니의 모든 것을 질투했습니다. 어머, 서방님 오셨어요? 저 보세요. 서방님 서울 갔다 오시는 동안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아이, 그래요? 당신 왔어요? 잘 지냈지? 아이,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괜찮아요, 순실아. 이리 와봐. 내가 서울 가서 순실이 주려고 선물 사왔어. 자, 이게 요즘 서울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이래. 그리고 이거 무슨 밍크라고 하던데? 이거 목에 두르고 다니면 겨울에 추운 줄도 모른대. 아유, 이 귀한 걸. 서방님, 제 거는요? 가방이 작아서 이것밖에 못 사왔어. 아이, 미안하구려. 다음에 서울 가면 사오리다. 아무래도 시아버지는 첫째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살았으니 질투가 났겠죠. 하지만 그 질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저 곧 딸인데 저 목이 너무 추운데 서방님이 형님 주시려고 밍크 목도리 사오셨더라고요. 그거 제가 더 필요할 것 같던데. 목이 추우면 안 되지. 첫째 오라고 해라. 네, 형님. 형님 어머님이 부르세요. 네, 어머님. 너의 비가 사온 밍크 목도리 둘째 줘라. 너는 애도 안 가졌으면서 그런 게 왜 필요해? 얼른 둘째 줘. 어머님, 그거 애비가 저한테 준 거라. 누가 몰라? 둘째가 지금 춥다잖아. 아니, 뱃속에 든 애, 너한테도 자식이야. 애비 피가 섞인 자식이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서 지금 이러는 거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그거 빨리. 밍크 목도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째 시어머니가 아버님이 뭐라도 주면 그게 질투가 다 나 빼앗고 말만 형님이지 온갖 허드렛 일 다 시켰다고 합니다. 첫째 시어머니는 애를 못 가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식모와 다를 바 없는 시집살이를 하게 됐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첫 아들을 낳고 온 집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의 경사였죠. 아이고, 배를 봤을 때 아들인 줄 알았어. 아유, 이 다리 좀 봐. 든실한 게 아주 완전 창공감이네. 산모가 골반도 크고 애도 아주 잘났게 생겼네요. 둘째, 셋째도 보시겠어요? 그래야지. 둘째야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서방님, 저 아들 낳았어요. 기쁘시죠? 고생 많았어. 아이, 그럼 쉬시오. 저멋대가리 없는 놈.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가물치랑 돼지족이랑 모유 잘 나오는 음식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너는 누워서 쉬고 먹기만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서방님은 제가 아들까지 나왔는데 또 형님 보러 가시잖아요. 제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너무 서러워 마라. 그래도 첫째가 너 가졌다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해줬잖니. 그러니까 마음 넓은 네가 이해해. 어머님, 저 애 5은 낳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나야 손주 많이 낳아준다면 너무 좋지. 그래, 그러자. 그러다 보면 애비도 마음이 너한테 갈 거야. 아들을 낳고 시어머니의 질투는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질투도 심하고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밤마다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결국 내 시애미가 바라는 대로 애 5을 낳았어. 애들 보니 나도 좋았고 이 아빠 노릇도 해야 했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신경을 좀 못 썼다. 시아버지 말씀으론 첫째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어서도 참 고운 분이었다고 합니다. 자신 욕심 많았던 시할머니는 첫째 시어머니를 달갑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본처는 본처라며 첫째 시어머니를 내치지 않았죠.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첫째 시어머니가 눈에 가시릴 수밖에 없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저 집 안방을 차지하리라 마음을 먹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막내까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결국 사다이 나고 말았죠. 그녀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언제까지 형님 형님 부르면서 모셔야 하냐고. 야,
너 그 집 첩으로 들어간 것도 감지덕지야. 솔직히 네가 애들 아니면 언감심 그 집 아들한테 시집 갔겠어? 시집살이도 별로 없다며. 그럼 그냥 편하게 살아. 그래, 형님이라면 평생 보실 수는 있어. 그런데 애들 아빠가 애 낳고는 내 방에 오질 않잖아. 그녀만 없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아휴, 방법은 네가 죽든지 그 여자가 죽든지 아니면 그 여자가 엄청 잘못해서 소박을 맞든지 그것뿐이야. 근데 별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지. 시어머니는 괴롭힘을 넘어 첫째 시어머니를 내쫓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썼다고 합니다. 아이고 덥다. 올여름은 더 더운 것 같아. 그러게요. 근데 뭐하러 이 더운 날 이불 빨래를 하신다고? 어머님, 일주일에 한 번씩 새 이불 드려야 하는 건 몰라? 이렇게 더운데 한 주 정도는 그냥 넘어가시지. 그러면 스나잔내도 많이 더 없지? 우리 미숫가루나 한 살발 먹을까? 좋죠. 제가 금방, 제가 타올게요. 그럴래? 그래. 웬일이래요? 너무 그러지 마. 시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은 미숫가루를 타주겠다고 나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얼음 동동 띄운 건 형님 거, 이건 자네 거. 많이 드세요. 아이고, 시원하겠다. 자, 얼음 띄운 거 잔내 먹어. 아니에요, 사모님. 드세요. 이 더운 날 내가 고생시켜서 그렇지. 자, 괜찮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미숫가루를 먹었고, 잠시 후, 배가. 아이고, 나 죽네. 어머, 자네 왜 이래, 어? 첫째 시어머니는 식모를 데리고 얼른 임금병원으로 갔고, 겨우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증상이 이거 농약이나 양잼을 마신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이거든요. 네. 미숫가루 드셨다 하셨죠? 네. 그거 타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칫 타다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위가 세척될 때까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첫째 시어머니는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당장 집으로 가서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죠. 형님, 순이 엄마 병원 갔다면서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형님 타드린 건 형님이 드셔야죠. 왜 그걸 순이 엄마를 줘서? 뭐? 자네, 지금 나한테 양재물 탄 미숫가루 먹이려고 했던 거야?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둘이 바꿔 먹은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첫째 시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사람이 죽을 뻔했어. 순이 엄마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그리고 그게 원래 나였어야 했다는 말이잖아, 지금. 왜 나한테 그래요? 비수가루 먹고 싶대서 타준 것 뿐인데. 내가 바보야? 자네가 양재물 탄 미숫가루 원래 나 주려고 탄 거잖아. 다른 말은 못하겠고요. 형님,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 집에 형님 핏줄 있어요? 우리 애들, 솔직히 형님이 왜 우리 집에 사냐고 물어봐요. 애를 못 낳아서 갈 데 없어서이 집에 빌붙어 있다고 애들한테 설명해요. 자네,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그냥 나가주세요. 형님이 그냥 스스로 나가면 집에 아무 일이 없어요. 난 절대 못 나가. 어디 나가나 못 나가나 한번 봅시다. 첫째 시어머니는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겁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또 음식에 이상한 걸 탔을까봐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첫째 시어머니를 확실하게 보낼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밤마다 몰래 나가서 노름을 즐겼던 시어머니. 거기서 첫째 시어머니를 한 방에 날릴 방법을 듣게 되었죠.
아, 오늘 여행 실력이 안 나오네. 무슨 일 있어? 먹긴 먹겠어. 그녀 때문이지. 아유, 만날 그 소리야. 나 있잖아. 내가 사랑해주는데도 그렇게 그녀이 미운 거야? 매일 어떻게 쫓아낼지 그 생각뿐이야. 내가 도와줘. 어떻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냥 속옷이든지 모물건들 있잖아. 몇 개만 갖고 와. 그 뒤는 내가 알아서 할게. 시어머니와 내연남은 첫째 시어머니를 쫓아내기 위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시어머니는 스스로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계십니까? 누구시죠? 아, 순실이 만나러 왔어요. 아이, 누구신데 우리 집사람을 잡습니까? 이거 참이 순실이가 요즘 통 보이지 않아서 물건 좀 전해주러 왔어요. 누구냐? 집사람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형님 만나러 오셨다고요? 형님 불러올게요. 형님, 형님 왜 불렀어? 형님 찾아오신 분이라는데요? 누구신지? 아이, 순실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 제발. 왜 이러세요? 아니, 뭡니까? 순실아이네 밍크 목도리네 화장품. 아이, 그리고 이네 속옷 다 가지고 왔어. 그런데 내 얼굴 보니까 도저히 못 보내겠다. 나는 너랑 못 헤어져, 절대로.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그 물건들 다 못 지워. 어머님, 저희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보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순실아, 우리 좋았잖아. 난 네가 아예 못 나와도 좋아. 그냥 우리 둘만 있으면.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저기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당장 나가세요, 당장. 일어나, 이 새끼야. 당장 못 꺼져. 난 순실이 데리고 나갈 거야. 순실아. 그러자 시할머니는 버섯발로 마당으로 내려와 첫째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애도 못 낳는 거 그래도 내 아들 짝이라고 겉도주고 봐줬더니 뭐 딴 놈이랑 바람이나? 너 2년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2년 죽어. 아, 어머님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니라잖아요. 애미야, 2년 다 싸가지고 와. 네. 아, 네.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신의 내연남에게 첫째 시어머니의 물건을 갖다 주고 첫째 시어머니가 바람이 난 것처럼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시할머니는 첫째 시어머니 보다리를 빼앗아 다 찢어버리고 아궁이에 넣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저 정말 아니에요. 여보, 아, 근데 왜 저 사람이 당신 물건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것만 설명해봐, 어? 몰라요. 정말 몰라요. 당신 알죠? 내가 이런 더러운 짓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 아니라고. 주둥이 확 찢어버리기 전에 면상 치워. 이봐, 순이야. 이거 빨리 내쫓아. 얼른, 호모님. 어머님, 여보. 이건이 사람 잘못 없다잖아. 어머니, 자초지정을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게 뭐예요? 네. 자초지종. 야, 내 마누라 속옷도 들고 왔으면 말 다 했지. 뭘 더 들어? 너 손 안 떼. 손 안 떼면 전혀 내가 오늘 죽여버릴 거야. 손 떼. 그러더니 시할머니는 불방망이를 가져와서 첫째 시어머니 얼굴에 댔습니다. 2년 얼굴 지어놓는 거 보고 싶어? 빨리 손 떼. 순이아범, 빨리 2년 내 집에서 치워. 어머니, 뽀뽀. 내가 꼭 어찌된 사정인지 밝혀서 당신 찾아갈게. 일단 오늘은 피해 있자. 어? 안 돼. 뭐.
그렇게 첫째 시어머니는 정말 맨발로 그대로 마을 밖으로 쫓겨났답니다. 시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동안 너무 괴로워 술로 지내셨다 했죠. 방법이 없었어, 방법이. 아이, 그때 큰애가 중학교 땐가이 이 서울로 전부 이사를 갔는데 터미널에서 그 인간을 본 거야. 그런데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먼저 올라간 머문이가 그놈이랑 터미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 그때 완전 돌아버렸지. 내 CM이랑 그놈 둘이 짜고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걸 알았어. 그걸 아셨으면 같이 산다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이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혼하려고 여러 번 마음먹었다. 그런데 애가 5이니 도저히 이혼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거의 바깥으로 나돌았어. 그래서 내 CM이가 날 더 바람핀다면서 살면서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그걸 애들이 보고 자았으니 아버지를 제대로 된 사람이라 생각할 수가 없지. 그런 오해를 받으시고 어떻게 평생을. 아버님, 진작 이야기하시지 그러셨어요. 뭐하러? 그래도 애들 엄마니까 생각하고 살았어. 아이 둘이서 한 방 쓴 적도 없었어. 전 아버님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껏 아버님에 대해 오해했던 부분이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신우들은 이런 사실도 제대로 모른 채 아버님을 그냥 미워하기에 급급했죠. 그땐 서방님과 신우들이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부모인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신우들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을 아버님 뵈러 오지 않다가 큰어머니가 나타났다고 하니 늑달같이 달려와 아버님에게 따졌습니다. 아빠, 돌았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여자가 왜 우리 집에 들락날락거리는 건데 하늘에 있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이 여자 저 여자 그렇게 만나더니 이제 실증 났어. 아무리 여자가 좋다고 해도 큰엄마를 왜 만나? 왜? 고모들,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아버님,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봤어요? 그냥 과거 일을 추측하고 마음대로 해석해서 아버님 계속 미워하는 거잖아요, 지금. 언니는 좀 빠져줬으면 좋겠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불대지 마.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불대지 말라고. 이게 보자 하니까. 야, 네가 도대체 뭘 알아? 뭘 알고 지금 아버님 앞에서 이따위로 구는 거야? 어머, 이 언니 봐. 아니, 감히 신우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님, 그동안 너무 외로우셨어. 돌아가신 시어머님 만나뵌 적은 없지만 어머님이 아버님을 외롭게 만드셨어. 큰어머님은 아무 잘못 없으셔. 한쪽 말만 듣고 이러는 거 이제 내가 못 참겠어. 지랄하네. 도대체 네가 아는 게 뭔데? 뭐냐고. 어머님이 안주인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큰어머님한테 몹쓸 짓을 했다고? 뭐? 전 신호들에게 아버님한테 들은 이야기 전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아빠 말해봐. 언니 말이 사실이야. 그래, 사실이다. 그래도 내 애미니까 미워도 평생 부부로 산 거야. 너희 날 그렇게 미워했으면 날 버리지 그랬냐? 네 엄마처럼. 난 평생을 네 엄마와 너희들을 위해 뒷바라지했다. 지방 발령 간 곳도 내 엄마와 사는 게 힘들었던 것도 있었지만이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오남매 잘 키워보려 했는데 결과가 이 꼴이라니. 나도 싫다. 이제부터 나도 내 사람 살 거야. 그 사람이랑 남은 여생 살 거라고. 아빠, 큰엄마가 지금 아빠 돈 보고 다시 찾아온 거 몰라?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이것이? 왜 때려? 왜 때리냐고. 도대체 그 여자가 뭔데? 이제 한 번만 더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이 자식이고 뭐고 없어. 알았어? 신호들은 시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인연을 끊자며 나가버렸습니다. 아버님은 신호들이 가고 난 뒤 설움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셨죠.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지켰어야 했어. 이제 내가 지킬 거다. 내가. 저는 아버님께 이제 온 가족에게 알림 마당에 큰 어머님, 아니 새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드디어 아버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큰 어머님을 뵙게 됐죠. 아, 인사해. 이 우리 며느리.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이야기 듣고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이 사람이 내 생각한다고 아무한테도 이야기 못하고. 이제 제가 알고 애비가 알잖아요. 이제 저희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편히 계세요. 어머님, 여보. 며느라 아가가 나보고 어머니래요. 내 평생 살면서 어머니 소리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우리 동훈이는 곧 올 거예요. 식사하시고 편히 쉬세요. 여보, 나와. 어? 아이, 큰엄마. 아, 그러마. 어머, 우리 동훈은 그때 까머니 동훈은이가 완전 어른이 됐구나. 결혼했다며 큰엄마가 보지도 못하고. 아휴, 큰엄마가. 정말로 동훈이 너는 내가 정말 보고 싶었어. 큰엄마랑 시장도 같이 가고 우리 추억이 많았는데, 그지? 저도 큰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한테 큰엄마 이야기 묻고 싶었는데 서로 상처가 될까봐. 괜찮아. 이제라도 만났으니 어디니? 네 집사람이 아주 큰일 했다. 큰일 했어. 아가, 너무 고맙다. 고마워.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저도 처음에 어머님 의심했는데요. 너무 죄송해요.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그야 밤에 어떤 할망구가 남의 집 영감한 방을 들락날락했으니. 아이, 보고 싶은데 그럼 어째? 이렇게 모이니 정말 이게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봤던 남편. 전 남편에게 왜 이걸 비밀로 했는지 물었죠. 여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잖아. 그냥 아버지 인생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도 나도 한 번도 큰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 서로 마음이 아프니까. 그 어머니 정말 날 아들처럼 잘 대해주셨거든. 솔직히 우리 엄마보다 더 가끔 큰 어머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런데 두 분이 평생 만나지 못한 거네? 그렇지. 아버지도 큰 어머니가 재혼했을 거라 생각하신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있으니 찾고 싶어도 찾지 못했지. 그렇게 긴 시간을 서로를 그리워하며 기다렸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긴 며느리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리마인드 웨딩 해드릴까? 리마인드 웨딩. 두 분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계셨잖아. 두 분 만남을 축복해드리자. 그래, 우리 멋쟁이 아버지 하자고 하면 좋아하실 거야. 그래, 대신 큰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해. 그렇게 저희는 아버님과 함께 시어머니를 위해 리마인드 웨딩을 준비했습니다. 아버님은 급방에 가서 시어머니께 드릴 큰 다이아 반지를 준비하셨고, 저희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님 장소가 좀 문제예요.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아, 내가 아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할래? 어딘데요? 그렇게 저는 아버님이 알려주신 작은 호텔에 예약을 하고 리마인드 웨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숙제, 이걸 신호와 동서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이었죠. 전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아버님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데 연락을 안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고모, 저예요. 왜 전화할 때?
다음 주 토요일에 아버님 큰어머님이랑 리마인드 웨딩 하시기로 했어요. 그 여자 진짜 꿀값을 다 떠네. 리마인드 웨딩 참네. 이번에 서로 오해 풀고 한 가족으로 큰어머님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을 위해서요. 장소랑 시간 찍어. 동생들 데리고 갈 테니까. 전 이렇게 쉽게 온다고 말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버님께도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별로 반응이 없으시다가 온 가족이 모인다고 하니 매일 콜레를 부르며 좋아하셨죠. 리마인드 웨딩 날 일단 가족들부터 웨딩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형님, 뭐하러 이런 거래요? 누구는 시어머니 없으면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데 형님은 보면 사서 고생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야. 좋은 날 자꾸 그런 말 할래? 그만하고 가서 얌전히 앉아있어. 동서와 신우들이 다 모였으니 이제 두 분을 모실 시간이 됐습니다. 큰어머님은 제가 미리 준비한 한복과 메이크업을 하고 아버님 손을 잡고 등장하셨죠. 와, 어머님 너무 고우세요. 진짜 선녀 같으셔요. 역시 우리 아버지 오늘 더 멋지세요. 그렇게 입장을 하시는데 갑자기 신우들이 앉아있던 식탁불을 확 당겨서 큰어머니께 물을 뿌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아빠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려고 왔어. 우리가 무슨 축하러 온 줄 알아? 그러면서 신우들은 식탁도 엎어버리고 테이블에 준비된 음식과 식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수고 망가뜨렸습니다. 둘이 행복하게 사셔. 우리는 다신 볼 일 없으니까. 이럴 거면 진짜 왜 온 거예요? 큰머님이 뭘 잘못했다고. 지금 여기 김을 파손하면 다 손해 배상해야 하는 거 알죠? 어쩔 거예요? 그 돈 내고 차라리 이딴 말도 안 되는 결혼식 깽판 치는 게 나아. 얼만데? 얼만데? 그 돈 나한테 주면 되는데 뭐라는 거야? 도망났어요? 여기 내 호텔이야. 내가 이 호텔 주인이라고. 당신이 여기 주인이면 나는 신라호텔 사장이다. 그때 갑자기 직원들이 들어왔고 큰어머님을 챙겼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여기 누가 이렇게... 이것들이 그랬어. 꼼꼼히 다 보고 파손된 것들 다 청구해. 알겠어? 아닌데? 뭐야, 언니 진짠가 봐. 당신이 어떻게 여기 사장이야? 말이 돼? 어머님. 알고 보니 어머님은 맨발로 쫓겨난 뒤준일이란 일은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모은 돈으로 식당도 차리고 뷔페집도 차리고 하시는 것마다 대박이 났죠. 그리고 작지만 결혼, 돌잔치 등 가족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호텔을 하나 지었는데 바로 이것이 큰어머님의 호텔이었던 겁니다. 나는 그때 생각했어. 믿을 건 돈뿐이라고. 악착같이 살았고 세상에 애 낳는 이혼녀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이만큼 읽은 거야. 그리고 너희들 소식 들었을 때 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 내 자식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내 엄마가 하는 짓이나 너희들이 하는 짓이나 똑같구나. 이제 내가 싫다. 너희들 우리 앞에 평생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일 평생 안 잊을 거다. 큰엄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죄송해요. 난 언니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큰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네. 내가 저것들을 자식이라고 기었다니. 아이고.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내 엄마 제사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그만하란다. 이 못된 것들. 시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시는 건 정말 처음 봤습니다. 큰어머님 또한 신우들의 이런 행동들을 용서할 수 없었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너네가 깨부순 스탠드. 이거 이태리 직수입 크리스탈 스탠드야. 이거 하나 가격만 들어도 기겁할 거다. 그러니 지금 나한테 이러지 말고 얼른 손해배상할 돈이나 준비해. 이건나. 큰어머니는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저희들과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누이가 쫓아와서는 절 붙잡고 애원을 했죠. 언니가 잘 좀 이야기해봐요. 난 이런 줄 몰랐지. 뭘 몰랐다는 거지? 아, 큰어머님이 호텔 사장이라는 거. 큰어머님이 호텔 사장이면 뭐가 달라지는데? 호텔 사장이든 말든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생각해서 알려줬더니 정말 너네는 답이 없다. 답이? 언니는 알고 있었지? 큰엄마가 호텔 사장이라는 거. 뭐 사장이라는 거 알고 잘해준 거잖아. 야, 너 이리 와. 이게 진짜 달린 입이라고 막 씹으려. 어휴, 이리 와. 전 신호 주둥아리를 잡고 쥐어 흔들었습니다. 야, 오늘은 주둥아리 4cm만 빼자. 다음에 또 한 더짓거리면 그땐 4cm 추가야. 알겠어? 전 그렇게 신누이 주둥아리를 얼마나 쥐고 흔들었던지 신누이는 입술이 퉁퉁 부어 정신을 못 차렸죠. 비록 리마인드 웨딩은 신우이들 때문에 엉망이 됐지만 전 두 분 웨딩 사진이라도 다시 찍어드리고 싶어서 사진에서 두 분의 만남을 축복하는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신우들은 호텔 물건들을 파손한 채로 엄청난 금액을 배상했죠. 가끔씩 신우들은 큰어머니를 찾아와 잘못했으니 우리도 가족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큰어머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신답니다. 새로운 가족은 이음에 또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임신을 했고 누구보다 큰어머님, 아니 시어머니가 좋아하셨죠. 저는 아직도 어머님, 아버님을 보면 사랑이라는 건 두 분처럼 긴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한시도 서로를 잊지 않는 거. 그런 게 사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한 번씩 투닥투닥 할 때도 있지만 두 분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서로 웃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줘야 할 사람은 바로 평생 내 편, 내 남편, 내 아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